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모레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황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으로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내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7일로 예정된 의협의 3차 집단 휴진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정부의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오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소식 손기준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를 발표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40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300명에서 200명대로 서서히 줄었고 어제 0시 기준으로 195명을 기록했습니다. 17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접어든 건데 일주일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1,049명, 24.4%로 조용한 전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체육시설 등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연휴 기간 그리고 8월 달에 여름 휴가 기간에 걸쳐 이후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석 연휴 기간을 거쳐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모레까지 예정된 2.5단계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5명 나왔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암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인데 이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암 치료차 입원한 50대 남성 환자가 입원 당시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그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동간 7층과 의료진이 오고 간 8층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은 모두 음성 판정 났고 병원 측은 추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7층 그 해당 병동에 있던 환자랑 보호자분들을 추가적인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격리병동으로 다 이송해놓고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상 규모가 큰 상급 종합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지에서 그 중증 환자에 대한 그 전달 체계상 최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의 규모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 확률도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의료진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내과 전공의 20여 명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또다시 폐쇄됐죠. 오늘 새벽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 전원이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현안 논의에 차질을 빚으면서
선제적인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근무자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새벽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의장실 근무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에 이어 어제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재개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일정을 함께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습니다. 국회 본관과 소통관 일부가 또다시 폐쇄되면서 국회 일정도 중단됐습니다. 예결위 결산 소위 등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고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예정이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오까지 근무자들에 대한 자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오늘 오전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데다 다음 달 국정감사도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비롯한 방역지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광훈 목사 측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음 주 전 목사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그제 퇴원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전광훈 목사가 어제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압수수색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광훈 씨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압수수색이 또 대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사랑제일교회는 감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또 내놨습니다. 이태원 클럽이 있었고요. 박원순 장례식이 있었고요. 민노총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서울시는 다음 주 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등 현 단계에서 산출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1차 청구 뒤엔 역학조사 비용과 세수감소분, 주민지원금 증가분 등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문을 진행하고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업종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손실을 본 업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영업이 중단됐던 PC방이나 노래방, 카페 업종 등의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단순 현금 지급 외에도 지역 상품권이나 돌봄 쿠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10조 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청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 내용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쓰나미급 대폭발이 우려된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시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들 또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이 방역에 방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정부의 선별 지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또 한 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잘 되게 또 지원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았다고 밝힌 이 지사는 앞으론 분양 대신 장기 공공임대 주택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은 상태에서 로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나 추가 물량은 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해온 이 지사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고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기능밖에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대권 도전 질문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를 언급하며 본인이 원래 할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금도 열심히 도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역시나 코로나19 시대를 맞는 새로운 가전이 주목받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집콕 쪽을 위한 130인치 초대형 스크린과 집안 곳곳을 살균해주는 에어 샤워 등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들.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가 안으려고 하자 밀접 접촉을 거부합니다. 어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선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가정용 에어 샤워가 등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반도체 공장에서나 볼 법한 에어 샤워로 살균이 이뤄집니다. 입던 옷은 스팀기기에 넣어 먼지와 세균을 없앱니다. 가급적 집에 머무는 집콕 쪽에겐 대형 스크린이 제격. 평범한 벽면이 130인치의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변해 영화관이 되기도 합니다. The world's first HDR10 Plus certified projector. So as your film moves from bright to dark scenes, you'll never miss a single detail.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야외보다는 집안에서 이용하는 가전용품 판매가 2배 증가하자 가전업계가 여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집콕에 대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가전박람회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직접 관람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주기 위해 VR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2주 연속 강한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이번엔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할 거라고 한미일 기상청이 모두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거대한 흰 구름이 소용돌이 형태로 뭉쳐진 채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속 14km 정도 속도로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예상 경로가 각각 달랐던 제9호 태풍 마이삭 때와 달리 이번엔 모두 비슷한 예상 경로를 내놨습니다. 현재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힘을 키워가고 있는 하이선은 오늘 오후 매우 강상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나드는 강풍을 동반한 채 일본을 비껴간 뒤 7일 오전쯤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하이선은 상륙한 뒤에도 한동안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상태를 유지하겠고 한반도를 관통해 9일 오전쯤 중국 하얼빈 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선이 현재 예측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 모두 당내에서 나올 것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역시 관심 있는 외부 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설은 일축했고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장악을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삼권 분립 훼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삼권 분립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를 장악한다든가. 국민의힘이 이번 달부터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의원 등 일부 당협위원장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차츰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기준이 되는 9억 원에 맞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하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3일 8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7월 초에 비하면 한 달 새 무려 1억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학교 때문에 애가 좀 크면 오겠다 싶어서 미리 좀 알아보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자 이런 시도도 있고. 실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최근 석 달 새 아파트값이 2% 이상씩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 규제로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출 등이 묶여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에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9억 원 이하의 대출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 내지 0.02% 수준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7.10 대책 효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1% 수준이었고 전세 가격도 62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개봉을 앞둔 영화들은 그 시기를 일제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관객 맞이에 나선 영화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송중기 주연의 SF 대작 승리호. 성동일과 하지원이 출연하는 빚을 둘러싼 이야기 담보. 신민아가 다이빙 선수로 변신한 디바. 이달로 개봉일을 잡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기를 미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만든 뮬란. 젊은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뉴 뮤턴트 등 할리우드 작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개봉 연기 분위기 속에 과감하게 상영에 나선 영화도 있습니다. 남은희 주연의 오문희. 코로나로 힘든 관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개봉을 선택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불같은 성격의 아들과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어머니가 힘을 뭉치는 이야기. 내가 안 해보던 액션이 제일 재밌었고 커다란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고 나무가 너무 크고 대단해서 많이 무서웠고. 역발상 개봉에 관객들도 반응해 할리우드 영화 테넷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봉을 미루고
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상영을 선택해야 하는 코로나19 시대의 극장가. 관객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소망은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히 작품에 몰입하는 시간을 하루빨리 맞이하는 겁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2달 전 흑인 남성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질식사했던 게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밤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됩니다. 체포 과정에서 남성이 바닥에 침을 뱉자 경찰은 복면을 꺼내 남성의 머리에 씌웁니다. 남성은 벗겨달라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경찰의 제압에 남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뒤이어 구조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41살 다니엘 프루드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프루드는 뇌사 판정을 받고 일주일 뒤 숨졌고 유가족의 요청으로 경찰 보디캠 영상이 6개월 후에서야 공개됐습니다. My brother like a piece of garbage. And what do you do to garbage? You throw it out. So that's basically what they done to my brother. 유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프루드가 당일 알몸으로 집을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에 신고한 건데 경찰이 오히려 동생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질식사의 원인이 된 복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직후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뉴욕주 법무부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인도는 머지않아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3,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 8만 명대를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매일 미국과 브라질의 1일 확진자 수에 2배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 추세라면 며칠 내로 브라질을 제치고 누적 확진자 수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 global pandemic has impacted everyone. Our resilience, our public health systems, our economic systems.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이달부터 지하철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봉쇄 완화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하다 가수보다 더 가수 같은 모창 능력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세계적인 디바 비욘세 못지않은 가창력을 지닌 앵무새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 사는 앵무새 치코는 아주 보기 드문 개인기를 지녔다고 합니다. 바로 유명 팝 가수 비욘세의 노래 If I Were a Boy를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소화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물원 측은 치코가 더 많은 노래를 따라할 수 있다며 조만간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많은 어린이의 로망 중 하나일 텐데요. 어릴 적 이 꿈을 결국 현실로 만든 한 남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 뭉치 아래 하나의 점. 바로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입니다. 그는 오로지 풍선 52개에 의지해 추를 하나씩 떨어뜨리며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위 7,500m 상공까지 도달했습니다. 무려 백두산의 3배나 되는 높이인데요. 어릴 적 본 영화를 재현하고 싶어 2년 동안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의 꿈 같은 비행을 마친 뒤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착륙한 그. 이 도전을 본 많은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네요.
최근 근로계약서에 아주 독특한 조항이 추가된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 손님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라는데 과연 누굴까요? 어슬렁어슬렁 곰 한 마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편의점 CCTV에 포착됐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막아보지만 되레 화를 내며 위협하는데요. 진열대 사이에 넙죽 자리를 잡은 곰은 과자와 사탕을 여유롭게 꺼내 먹습니다. 이 지역에선 종종 있는 일이라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곰이 다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고요. 전문가들은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고 곰이 싫어하는 세정제를 뿌려 쫓아내라고 조언했다네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 가을이 슬쩍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1도, 광주는 29도, 서울은 27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요. 끈적끈적 더위 불쾌감은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까지 폭풍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20.6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청주와 대전 29도, 창원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대로라면 월요일 낮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요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